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연일 폭염주의가 내리는 무더운 계절, 여름이 돌아왔죠. 온도를 낮추는 냉각 기계들은 필수 소비 상품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시원함을 얻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냉기의 비밀을 풀어냈죠. 냉기를 산업화한 냉각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인간의 도전, 그 시원한 기술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국제 규격의 컬링 경기장. 실내로 들어서자 시원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는데요. 컬링장 평균 온도는 10도 안팎. 한여름 실내에서 시원한 빙상 레저를 즐기는 것은 더위를 날려줄 최고의 방법이죠. 특히 휘어진다는 의미의 컬링은 얼음 상태인 빙질에 가장 민감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얼음이 나쁜 것들이 돌에 휘는 정도가 굉장히 적게 휘는 곳은 얼음이 안 좋다고 하는데 많이 휘일수록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휘는 얼음에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좀 많이 판가름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얼음판. 그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아이스 테크니션이라 부르는데요. 이들은 컬링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숨은 과학을 동원합니다. 생소하게 들리는 아이스 테크니션, 이는 어떤 직업일까요? 아이스 테크니션은 이제 컬링 선수들이나 이제 컬링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이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얼음에서 이제 컬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좋은 아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아이스 테크니션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 캐나다로 건너가 3년간 세계 컬링 연맹의 아이스 테크니션 코스를 이수한 권영일 씨. 그는 국내 아이스 테크니션 1호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컬링 연맹에서 정한 규격대로 얼음판을 만들고 빙질을 관리하죠. 속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얼음은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의 증류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얼음판은 한 번에 얼리는 것이 아니라 두께 4cm 정도가 되도록 50겹을 층층이 쌓아 얼리는데요. 단단한 빙판을 만들기 위해 총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이스 테크니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톤이 잘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빙질 관리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20kg 가까이 묵직한 스톤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선 빙명과 스톤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줘야 하죠. 이를 위해 패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평평하고 깨끗하게 정빙 작업을 한 얼음판에 물방울을 고루 뿌려주는 거죠. 영하 5도의 얼음 표면에 물을 분사하면 떨어진 물방울은 금세 얼어붙게 됩니다. 이런 얼음 알갱이를 패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따라 스톤의 속도와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인 셈이죠. 그럼 패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패블이 이제 평평한 아이스에 뿌려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그 평평한 아이스 위로 쓰잖아요. 그러면 스톤이 그
폐불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평평한 면에 이제 다 닿았을 때 마찰력과 그 위에 떠서 이제 폐불 위에서 움직였을 때 마찰력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폐불 위에 이제 떠서 갈 때 이제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더 많이 멀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경기장 얼음 위에 폐불 작업을 하면 오돌토돌한 얼음알갱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위를 평평하게 깎아주면 미끈한 일반 얼음에 비해 스톤에 닿는 접촉부가 적어 마찰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폐불 위를 깎는 작업을 준비 중인 영일 씨. 얼음이 오래되면 대기 중에 있는 습기가 폐불 위에 내려앉아 스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데요. 이 때문에 평소에도 폐불을 까다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이스 테크니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폐불을 새롭게 만들어 신선한 빙질을 유지해야 하죠.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고 우둘투둘한 컬링 경기장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친 표면 때문에 스톤의 이동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수들은 이를 통해 기량의 변화를 얻었을까요? 태능에서는 훈련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어요. 자세 연습이나 뭐 이런 거. 시합 때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훈련을 하면은 저희가 딱 시합 때 능력을 딱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회 얼음이랑 훈련장 얼음이랑 완전 똑같아가지고 웬만한 대회 얼음보다는 여기 의정부 컬링장의 얼음이 훨씬 좋아서 선수들이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더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에는 재미있는 냉각 기술이 무궁무진합니다. 대기 중에 70%를 차지하는 질소. 이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맛과 멋을 살려주는 특별한 재료가 되는데요. 우유 원액에 액체 질소를 넣고 급속 냉각하면 갓 만든 신선한 아이스크림이 탄생하고 커피 원액에 질소를 녹이면 풍부한 거품이 매력적인 시원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무풍 기술을 도입한 신기한 냉방기기의 등장도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을 만드는 걸까? 그 비밀은 선풍기 안쪽에 수십 개의 공기 구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풍기 몸체 안의 모터가 공기를 흡입하고 이를 압축시켰다가 내뿜는 제트 엔진의 원리죠. 일종의 트릭이죠. 날개는 숨겨져 있어요. 그 몸통 안에 날개가 들어있고요. 날개가 안에서 돌아가면 바람이 만들어지고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날개가 없는 게 아니라 날개가 숨겨진 선풍기죠. 그럼 필수 생활 가전으로 꼽히는 에어컨과 냉장고의 원리는 무엇일까? 온도를 내리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바로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기화열에 의한 냉각입니다. 휘발성 강한 냉매가 증발하며 주위 물체에서 열을 빼앗게 되는 거죠.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순환하며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열은 실외기를 통해 내보내게 됩니다. 온도를 낮추는 게 냉각이잖아요. 온도를 낮추려면은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온도가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를 줄이려면은 열을 밖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열의 이동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냉각 기술은 별게 아니라 현재 있는 물체보다 더 차가운 것을 주위에 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물체가 가진 열이 그 에너지가 바깥쪽에 더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냉각 기술의 발전은 100년도 넘게 진행됐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오르고 있고 기온은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죠. 온난화 기온은 인구의 증가와 거주지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몸은 더위에 잘 견딜 수 있게 진화해왔죠. 인체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인간 피부에 200만 개 정도 있는 땀샘. 이는 우리 몸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줍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인체의 힘으로 더위를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푹푹 찌는 더위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성인까지 위협합니다. 장기간의 더위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고 관련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폭염 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해 열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더위를 이기도록 진화한 기술들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공과 대학들과 협업해 이색 쿨링 아이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한 벤처기업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무더운 요즘. 이곳에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철 열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스마트 냉방 장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퍼스널 쿨링 시스템, 즉 개인 냉각 장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는 의료기기, 그 다음에 미용기기, 그리고 특수 의류가 포함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만들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비 부담이 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개인용 쿨링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요금 폭탄을 피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체온을 내려준다는 쿨링 스프레이를 섬유에 분사해봤는데요. 뿌리기 전과 후 최대 8도의 체온 감소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쿨링 스프레이는 열을 방출하는 흡열 반응을 이용해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원리인데요. 스프레이를 옷감에 뿌리면 알코올 성분이 기화하며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냉각의 핵심 원리는 첫 번째는 에탄올, 이 알코올의 기화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과 오일을 이용해서 그 알코올이 너무 빨리 기화되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멘톨, 즉 박하를 사용해서 청량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원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구진은 온도는 빨리 떨어뜨리고 지속감과 청량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냉매를 사용했죠. 오븐을 해야 돼요. 이렇게. 10초 정도 있을게요. 극한 상황에서도 효과는 발휘될까? 운동 후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체크한 후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붉은 화면이 금세 파랗게 변했는데요.
온도 역시 8도가 떨어졌죠.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이른바 개인용 쿨링 제품들은 여름철 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운동선수들은 격렬한 운동 후에 근육의 그 피로와 긴장, 그런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얼음물을 사용하죠. 즉 아이싱, 얼음물로써 이제 냉각을 시켜가지고 시원하게 하는데 얼음물은 단점이 많습니다. 너무 온도가 차갑고 그다음에 오래 가지도 않으면서 자극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수축이 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쿨링 토시를 이용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낮춰주고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면은 근육의 피로를 풀고 그다음에 오히려 뭉치는 것을 완화해 주는데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제품의 무게와 가격을 대폭 낮춘 기술도 있는데요. 야외 작업이 많은 직업군이 선호했던 쿨링 조끼입니다. 연구진은 조끼 전체로 냉매를 순환하게 하는 모터와 관을 없애고 면 자체로 냉기가 퍼져나가게 하는 유체 순환 기술을 개발, 가볍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막이나 건설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죠. 야외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이제 휴식을 취할 때라든지 아니면 경찰, 군인,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들한테도 이 쿨링 베스트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 인류는 자연 상태의 얼음을 잘라 사용하기 시작했죠. 추운 겨울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었던 얼음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동안 미국이나 영국의 유럽에서는 얼음을 잘라 파는 것이 굉장히 큰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큰 사업이었고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도 서빙고라고 있는데 저기 가시면은 서울의 용산 쪽에 서빙고가 있잖아요. 왕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인공적인 얼음에 도전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컬런. 1748년 컬런은 땀이 마르면 피부에 열을 빼앗듯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변에 열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죠. 그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틸 에테르를 반진공 상태에서 기화시켜 물을 냉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현대의 얼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원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형 얼음 공장의 제빙실. 염화칼슘을 녹인 물 속에 수돗물이 담긴 얼음틀을 넣고 영하 10도로 48시간을 얼려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130kg의 얼음 덩어리는 채소와 생선의 선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죠. 여름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 시원한 빙수 역시 제빙 기술의 결정체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마치 눈처럼 부드럽다 하여 눈꽃 빙수라 불리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그 비결은 물을 급속으로 얼리는 것. 물이 영하 35도의 냉각 드럼을 만나 순식간에 눈처럼 얼게 되는 거죠. 얼음을 편리하게 뽑아 먹을 수 있는 얼음 정수기도 급속 냉각 방식입니다. 정수기 내부, 손가락처럼 생긴 증발기에 물이 뿌려지며 15분 만에 투명한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온 고압의 냉매 기체가 증발기를 통과하며 열을 흡수해 주위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기에 닿은 물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의 변화만큼이나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온 냉각 기술은 현대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불의 발견만큼이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일단 냉각 기술을 통해서 일단 한여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특정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어떤 채소나 과일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냉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계절 그런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됐고요. 음식 장기 보관이 가능해진 거니까 엄청난 큰 일이에요. 특히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서 지금 우리가 고기를 수입해 오잖아요. 소고기를. 냉동 기술이 없으면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륙간 넘어서 우리가 음식을 지금 특히 고기 같은 거를 운반해서 팔 수 있게 된 것은 다 냉동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에서 나는 국산 한우만 먹어야 될 텐데 중요한 문제겠죠. 세계에서의 음식 그 운송 같은 거는 냉장 기술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고 대양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더 이상 냉각 기술이 없던 시대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진가를 발휘하는 현대의 첨단 기술. 이번엔 이런 기술의 편리함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가 꼭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간은 오래도록 냉매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등에 쓰이며 우리를 편리하게 했던 화학물질, 냉매에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냉매로 가장 널리 쓰였던 프레온 가스는 대기권에 쌓이며 지구의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프레온 가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0,000배에 이른다고 알려졌죠. 일단 과거에는 뭐 암모니아라든지 뭐 염화 메틸, 이산화황, 프레온 가스 등이 널리 쓰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출될 경우에는 일단 냄새도 심하고요. 몸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심지어 가연성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폭발 사고나 그런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프레온이라는 가스인데요. 프레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 냉각 효율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널리 쓰게 됐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배출될 경우에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결과적으로 한 1990년대쯤에는 완전히 이제 퇴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 후 새로운 냉매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 역시 환경 문제를 유발하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죠. 그럼 이런 냉매의 단점을 보완하는 냉각 기술은 없을까요?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 차세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20년 가까이 지속된 에어컨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더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역발상으로 친환경 에어컨을 개발한 것이죠. 온실가스가 발생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를 갖다 더 부추긴다는 그러한 이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불편한 게 그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것이 이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야 에어컨을 갖다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그런 전기료 문제 또 전력 대란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휴미컨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도시가 있습니다. 같은 온도의 날씨에도 두 도시의 체감 온도는 다른데요. 그 이유는 습도 차이. 지중해성 기후보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 힘든 이유는 높은 습도 때문에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더위의 근본 원인인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기술에 몰두했습니다. 그 해답은 일반 제습기와 고분자 습기 필터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에어컨. 이는 뜨거운 바람이 배출되는 제습기의 단점과 에어컨의 냉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신기술이었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습기 필터를 통과한 공기를 냉각하면 건조하고 시원한 공기가 얻어집니다. 습기 필터에 걸러진 수분은 기기 내부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해 건조시켜 습기 필터를 재생하는데요. 이러한 열회수 환기 기능을 통해 에너지의 추가적 소비 없이 냉각이 가능하죠. 또한 연구진은 제습에 사용될 고효율의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신비한 소재는 그 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소재의 제습 효과는 놀라울 정도죠. 파우더 형태의 제습 소재에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젤리 형태로 물을 흡수합니다. 뛰어난 제습 효과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는 국부적으로 전하를 띈 제습 신소재가 자석처럼 물 분자를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에어컨에 없던 항균, 항곰팡이 효과도 99%에 달하죠. 이 휴소브는 고분자 흡방습 소재로서 흡방습 기능이 아주 우수한 소재이고, 그리고 그 흡방습 기능뿐만이 아니라 항균, 항곰팡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방습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의 습기가 높으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건조해지면 머금고 있던 습기를 내뱉는 그런 특징을 말하고요. 그 흡방습 성능이 실리카겔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우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제습 효과의 신소재는 미래형 에어컨뿐 아니라 흡방습 벽지나 생활용 제습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소재로 만든 벽지와 일반 벽지를 각각 밀폐된 공간에 부착하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흡방습 벽지가 있는 곳은 쾌적했지만 일반 벽지는 뽀얗게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수치로도 확연히 비교가 되죠. 이 실험들은 습한 여름철의 불쾌감을 완화시키고 쾌적한 실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항균, 항곰팡이 효과도 실험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식빵과 기존 제습제, 신소재를 넣은 식빵을 일주일간 방치한 결과 신소재만 곰팡이가 쓸지 않았죠. 이 친환경 에어컨은 앞으로 온난 다습한 지역의 주택이나 건물, 산업용으로 적지 않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른쪽 편은 실내 공기를 유입하여 제습한 후 습기가 낮아진 온도를 다시 실내로 공급하는 부분이고, 왼쪽 부분은 제습한 공기를 말려서 습도가 높아진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곳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도만 낮추면 시원하다는 에어컨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위의 근본 원인인 습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에어컨. 그렇다면 연구진이 꿈꾸는 미래의 냉각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실내에서 쓰는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습기, 제습기 이런 것들이 IoT 기능을 추가해서 이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실내 환경을 자동으로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그러한 이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이런 기술은 빌트인 형태로 해서 환경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환경이 저절로 그런 것들을 갖다 만족하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더 큰 관점에서 더위를 식히러 가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열이 갇힌 도시는 날이 갈수록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시 도심 속 체감 온도는 40도. 주변 지역보다 유독 도시의 온도가 높은 것은 열섬 현상 때문인데요. 열섬 현상이란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 그대로 열이 섬처럼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열대야도 대부분 열섬에서 나타나죠.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엔 급성 심정지 환자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와 인간 모두에게 해로운 열섬 현상. 그럼 도심에 열을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사용하는 전기 기구나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지 않고서는 열섬 현상을 많이 줄이기는 힘들어요. 에어컨 사용을 좀 자제하거나 매연 물질을 줄이는 거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사실 녹지가 부족해서 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나무나 이런 풀이 굉장히 많은 습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온도가 많이 안 변해서 완충작용을 하는데, 그 도시에서 일단 우리가 장기적으로 열섬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 녹지를 많이 마련하는 거죠. 시흥시도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시농업협동조합과 연계, 도심의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녹색 커튼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녹색 커튼을 조성해 건물 내부 온도를 2, 3도가량 낮추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색 커튼이란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녹색 식물을 심는 건데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열섬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농업 차원에서 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조사를 해보다가 녹색 커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커튼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 커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재하는 작물은 주로 덩굴 식물. 여주나 제비콩, 풍선초, 나팔꽃 등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종류죠. 오늘은 작업이 있는 날. 한 주먹씩 해가지고 없어요. 지금 넣는 것은 식물의 영양분이 될 지렁이의 분변토. 그 자리에 덩굴 식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주면 되는데요. 녹색 커튼의 장점은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식물이 쑥쑥 자라 햇빛과 열은 차단하고 바람은 순환하게 돕는다는 점이죠.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요 심는 것도 항상 이걸도 너무 깊게 심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요 지표랑 여기랑 맞다고 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식물이 잎속의 물을 내뿜는 증산작용을 하는 덕분에 녹색 커튼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낮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하는 커튼이나 유리의 단열 효과는 40에서 60%인 반면 녹색 커튼은 80%에 이르는데요.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녹색 커튼은 햇볕이 가장 따가운 7월 중순에 활짝 펴서 9월 말까지 그 기능을 유지합니다. 관리법도 수월한데요. 자동으로 물을 조절해주는 급수 조절 장치로 누구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커튼의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한 2, 3도 정도의 온도 절감 효과, 많게는 5도에서 10도까지도 온도의 어떤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20에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는 시흥시 경찰서. 푸릇한 덩굴 식물이 먼저 반기는 이곳은 식물이 다 자라면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녹색 커튼은 창문이 커다란 구조의 건물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기 때문에 실내 에너지 절감은 물론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까지 탈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변화의 바람은 벌써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죠. 우선 당장은 우리 직원들 반응이 신선하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이게 경찰서 분위기가 좀 딱딱했었는데 이 녹색 커튼을 설치함으로써 좀 부드러운 분위기고 경찰서, 관공서 같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 해서 좀 반응은 좋습니다. 누구든지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녹색 커튼은 공공기관부터 관공서, 일반 가정집까지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한데요. 도심에서 가장 경제적인 에어컨으로 열섬 현상 해소와 시민들의 친근한 그늘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 왔습니다. 얼음이나 냉장고, 에어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만으로도 냉각 기술을 발전시킨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차가운 것에 대한 인류의 열망과 노력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앞으로 소형 전자기기들의 어떤 이런 냉각 기술들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의료에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냉장고나 에어컨에는 냉매가 필수라고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 냉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냉매가 현재로선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실 효과도 없고 오존층도 파괴하지 않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또 냉각 효율은 뛰어난 그런 냉매가 저는 언젠가는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폭염 일수는 10.5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은 외부 온도의 변화에 대응해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입니다.
그러나 고온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열사병 등 고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취약한 노인층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죠. 본격적인 여름에는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주목하고 낮 시간대 외출이나 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위 체감 지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개인의 연령과 생활 환경에 따른 맞춤형 더위 정보 제공 서비스로 더위의 위험도를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 요령과 함께 제공하죠. 외출 전에는 이를 확인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손실된 후에는 수분과 당분이 많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냉매를 이용한 가전제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좀 더워도 참고 온도를 좀 높여서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냉장고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 집도 한때 그랬지만 가정용 냉장고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창고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돌아가는 시간이 냉장고가 사용한 전기량과 같게 되고, 실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은 전기는 대부분 냉장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그러면 냉장고가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꼭 넣어야 될 것만 넣으시고요. 냉장고가 항상 비어 있다면 다음에 사실 때는 작은 냉장고를 사시면 그게 우리가 전기를 더 아끼고 원자력 발전도 안 해도 되고 미세먼지도 안 생기고 화력 발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좀 효율적으로, 냉장고에 꼭 들어갈 것만 넣자. 가급적 넣지 말자.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냉각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환경 모두가 시원한 냉각 기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